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를 빵빵하게 불려드릴 주유소 1, 2부 진행의 도하나입니다. 이번 주 주유소 1, 2부는요.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1부와 2부의 순서를 바꾸어서 좀 진행을 색다르게 해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7월 7일 삼성전자를 필두로 앞으로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앞서서 나올 실적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상치들은 있지만 정확하게 알기란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이 실적 시즌을 대비하고 맞이하면 좋을지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월요일, 화요일 이틀간 이야기를 나눠볼 테니까 저희 주유소와 함께 어닝 시즌 준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위원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부터 종목 이야기까지 나눌 텐데요. 대신 우리 주유소는 좀 더 재미있게 즐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한 창구 늘 열어두고 있습니다.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저희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저희 서울경제TV 주유소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니까 미리미리 들어와 주시는 센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월요일을 맞이해서 월요병을 타파해 주시는 두 분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주연 전문가님과 이종수 전문가님, 이브라더스 모십니다. 위원님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 이야기를 좀 들으셨겠지만 저희가 실적 시즌을 좀 앞두고 오늘은 좀 순서를 바꾸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뭐 실적 시즌이라는 게 매 분기마다 있는 거잖아요. 그 위원님들은 그럼 이 실적 시즌에 따라서 좀 주식의 뭐랄까 전략이라든지 생활 패턴을 좀 바꾸시는 편인가요? 어떠신가요? 그런 걸 체크하시나요? 개인적으로는? 궁금하네요.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실적 시즌이 앞에 도래해 있으면 일단은 피해 갑니다. 오히려 나는 그걸 기억해뒀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7일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삼성전자를 안 공략하면 되잖아. 오히려 이렇게 피해가면은 시장에서 이제 흔들릴 일이 없다. 그렇죠. 차라리 그게 올라가고 나서 강하면 삼성전자는 못 사더라도 그 옆에 있는 친구를 사거나 그렇죠. 아니면 밑에 있는 네. 쫄병 애들을 사거나 위험을 좀 비껴나갈 수 있는 그렇죠. 거죠. 제가 이제 순화해서 쫄병이라고 했지만 얘기해도 되나요? 그럼요. 좀 작은 규모의 종목들을 그렇죠. 공략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거고. 어쨌든 그 업종에서 강한 게 보이면 그 뒤에 들어가도 늦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는 먼저 들어가기보다는 확인을 하고요. 차라리 삼성전자나 아니면 이쪽에 실적이 막 집중이 돼 있으면 네. 지금 보면은 게임들이 되게 잘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움직였죠, 많이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지금은 늦었고 지난주나 지지난주 정도에 차라리 그쪽을 보시거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뭐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업종들의 이제 바닥에 있는 애들을 차라리 그쪽을 공략을 하면 오히려 좀 평이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시장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쪽이 아닌 곳을 공략을 해야 편하게 매매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그러니까 팁인 거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강하게 움직여주면 다행인데. 그 뒤에 아니죠. 그 뒤에 보고 네. 들어가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이슈가 나오게 되면 네. 증시경원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소문난 집에 먹을 거 없다고. 네. 그런 것처럼 속담이기도 하죠. 네. 증시경원에도 마찬가지. 네. 제가 뭐 격언이라고 우기면 그렇죠. 격언인 거죠. 근데 실제로 정말 그러니까 그래서 대부분 10번 중에 6, 7번 정도는 막 좋다라 그러면 올라가는 것보다는 빠지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차라리 기다렸다가 빠지면 모든 사람이 실망을 할 때 빠질 때 공략하면 차라리 먹을 또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래서 저는 뭔가 이슈가 나오게 되면 네. 그냥 일단은 그거는 잘 접근을 하지 않는 그런 팁이 또 될 수 있다. 근데 저도 그렇죠. 그래요. 뭔가 자기 스스로를 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주변에 이렇게 팔랑귀여가지고 주변의 분위기에 되게 잘 휩쓸리는 편이거든요.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나온다, 뭐 좋게 나온다, 아니다 얘기할 때는 오히려 좀 뒤로 빠져 있는 게 제 계좌를 지키는 또 다른 방법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쫓아가실 것 같으니까. 네. 나는 쫓아갈 것 같으니까 그렇죠. 난 보지 않을란다. 이주연 전문가님이 이런 실적 시즌 도래할 때마다 뭔가 하시는 루틴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 실적이 보통 이제 7월 1일 뭐 이런 식으로 2분기 실적을 예를 들자면 네. 이제 실적 발표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일주일 전부터 이제 실적이 전망이 좋게 나오는 기업들은 대부분 다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종목들이 좀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 위주로 좀 매매를 한다든지 또 좀 전에 이제 이종수 전문가님 네네. 얘기하신 것처럼 이미 실적이 잘 나올 게 막 알려져서 이렇게 선반영돼서 올라와 있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발표하면 급락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그렇죠. 나와요. 어떻게 보면 이슈의 소멸이니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좀 피하고 사실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수급 자체가 이제 실적주 위주로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이제 네, 네. 달라들기 때문에 테마주들이 이제 고를 때 약간 좀 주춤하는 경향들이 크고 또 하나는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는 기업들 이제 쭉 챙겨보다가 네. 분기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갑자기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뭐 전무후무하게 갑자기 그 분위기가. 네. 네. 뭐 KGETS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HMM 같이 이런 식으로 이제 너무 폭발적으로 확 증가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보죠. 이게 이제 일회성이냐 아니면 꾸준하게, 앞으로 네. 다음 분기에도 계속해서 나올 거냐 이제 그걸 보고 좀 올라가더라도 따라 붙는 경향도 있고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 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또 이제 리브라더스로 유명하다 보니까 월요일 날 이 커플을 굉장히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실적 시즌 맞이해서 오늘 첫 번째 타자로 나와주셨으니까 실적 시즌에 앞서서 우리 전문가님들은 어떻게 생활 패턴을 또 리셋을 하시는지 궁금해서 제가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도 두 분과 이야기를 좀 속 시원하게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코스피보다 코스닥 작은 형이 조금 강한 하루였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장에 대해서는 뭐 두 분께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겠지만 실적 시즌 이제 특별하게 오늘 코너를 바꾸어서 운영을 하는 만큼 시장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해볼까 합니다. 실적 시즌에 맞춰서요. 그럼 주식 뇌구조로 이번 시즌을 좀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키워드들이 올라왔나 함께 보시죠. 네,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경기 민감주, 여행, 그리고 소비, 유통, 해운이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해주실 이 키워드들을 오늘 저희가 좀 골라왔는데 사실 뭐 다들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시고 궁금해하시는 섹터들일 것 같습니다. 시장에 있는 이슈나 개별적인 뭐 그런 뉴스보다는 오늘은 이렇게 섹터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경기 민감주, 여행, 소비, 유통, 해운 뭐 전문가님들이 다 한 번씩은 이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 안에서도 강한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군들을 귀신같이 또 말씀을 해주셨었기 때문에 하나씩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어떤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전문가님들? 키워드 하나씩 골라주시죠. 골라야 되나 키워드를? 아니 뭐 고르셔도 되고 아니면 네. 제가 그냥 하라고 하는 건 재미없잖아요. 저 사실 뭐 3월 달서부터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소비주하고 경기 민감주 위주로 많이 얘기를 해왔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업종에 대해서 뭐 나쁘게 얘기한 적도 없지만 일단 경기 민감주가 섹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이 키워드 내에서 경기 민감주가 포함이 또 되는 되는 것도 게 있고요.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조선, 철강, 기계, 해운, 뭐 건설, 정유, 화학 다 이게 이제 경기 민감주인데 시장이 좋으면 뭐 경기 민감주만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주식이라고 그러니까 주식이라고 생겨 있는 애들이 있죠. 아 이건 주식이다라고 하는 애들. 그러니까 주식이라고 생기지 않은 애들은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다 잘 가고 있는데 혼자 쪄마가고 있거나 계속 급락하고 있거나 다른 애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혼자 마이너스 70% 80% 찍는 애들. 그런 애들은 이제 주식을 치질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애들은 쳐다보지 마세요. 그런 애들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뭐 밑으로. 근데 지금은 그런 종목은 없죠. 거래 정지되는 신라젠 빼고는. 네. 그래서 어쨌든 경기 민감주 섹터들은 다 순환하면서 계속 갈 것 같아요. 오늘도 보면은 지수 흐름이 굉장히 강했는데 계속 델타 변이에 대해서 계속 뭐 주말, 지난주도 마찬가지고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이전과 좀 다른 상황은 뭐냐면 코로나가 막 확진이 되거나 막 늘어날 때에서 뉴스가 막 나오게 되면 지수가 정말로 급락하거나 빠졌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그렇고요. 이번 주도 그렇고요. 경기 민감주뿐만 아니라 소비주들 흐름을 보게 되면 빠지지를 않아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제 경기 민감주에서 말씀드릴 건데 네. 소비주들이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마찬가지 그걸로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시장을 크게 뺄 생각은 없다라는 의도거든요. 그러면은 경기 민감주들은 얘네들도 빠질 일이 없어요. 지수가 박살이 나거나 뭐가 빠져야 이쪽이 빠져버리게 되는데 빠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뭐 철강주들도 최근에 많이 올라갔죠. 작년 대비 많이 올라갔지만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타격을 안 받고 있고 그리고 건설주 같은 경우도 은근슬쩍 계속 올라가 줍니다. 지금 계속 올라가지고 있고 많이 올라가 있는 뭐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조금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으니까 바닥에서 100% 넘게 올라갔어요. 그런데 뭐 조정을 세게 더 받아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고 그리고 다른 건설주들도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면
이 모양이 어떻게 되면 고점에서 이게 횡보하는 패턴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여기에서 이제 고가놀이 패턴으로 바뀌면서 오히려 그쪽에서 급등주들이 만들어지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세력들의 생각이 뭐냐면 제가 볼 때에서는 띄워놓고 위에서 매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이 안 좋거나 불안할 때에서는 바닥으로 많이 밀어놓고 바닥에서 매집하는 패턴이 나오는데 지금으로 보게 되면 띄워놓고 매집을 해버려요. 근데 얘네들을 월봉상에 보면 아직도 충분히 많이 올라가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한번 차트로 삼성 엔지니어링 차트를 좀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네. 자, 삼성 엔지니어링 많이 올라갔죠? 많이 올라갔지만 이걸 월봉상으로 보게 되면 많이 올라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월봉상으로 보게 되면 얼마든지 4만 원 갈 수 있어요. 6만 원, 8만 원? 왜 가면 안 됩니까? 충분히 갈 수 있죠. 그러니까 큰 목표치를 보고 세력들은 이거를 이제 더 많이 개인들의 물량을 뺏어서 가져가야 되는데 이거를 밑으로 빼면서 물량을 매집하려고 그러면 또 개인 투자자들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코인 시장에서 돈을 많이 벌어 놓은 개인들이 꽤 많습니다. 대부분이 다 깨어집니다. 90%가 깨었지만 그 10%가 돈을 다 벌었단 말이에요. 그 90%의 돈을 10%가 다 벌었는데 거기에는 정말로 큰 돈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도 있겠죠. 개인 세력, 슈퍼개미라고 그러는데 뭐 1000조를 갖고 있는 뭐 세력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개미들이 아니면 뭐 1조를 갖고 있는 개미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뭐 1000억, 뭐 500억은 뭐 흔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500억, 100억 이렇게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세력과 정말 큰 돈을 갖고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세력들이 만약에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 물량들을 뺏어 먹는다라 그러면 기가 외국인들은 함부로 밑으로 때릴 수 없다라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는 못 때릴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행보를 하면서 매집을 해버리게 되면은 나중에 얘네들이 가면은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경기 민감주들이 지금은 쉽게 무너지지는 않으니 저는 네. 계속 이쪽에 순환매가 나올 것 같은데 그렇다 해서 여러분들이 이 위치에서 살아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다른 경기 민감주나 아니면은 제가 보는 종목에서는 이제 건설 섹터에서 중소형주들이 좀 만만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쪽이나 아니면은 뭐 소비주 같은 경우들은 게임주하고 엔터주들이 요즘에 좋아요. 네. 지난주서부터 얘네들이 한번 슬슬 움직이더니 뭐 쉽게 내려오질 않고 그러니까 연속성이라 그러죠. 이미 지난주, 지지난주서부터 해서 게임들이 움직이는데 원래 지금 다른 섹터들은 한 번 움직였다가 다시 빠지고 한 번 움직였다가 다시 빠지고 이러면서 연속성이 좀 떨어지는데 이 게임주들하고 엔터주들은 특히 게임주 같은 경우들이 이제 연속성이 떨어지질 않아요.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면서 같이 몰아서 같이 움직여주고 그러니까 떼거지라 그러죠. 떼거지로 움직여주게 되고 그래서 이렇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지금 돈이 들어와서 얘네들이 좀 더 강하게 움직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아침에 보면은 뭐 연기금에서 이 게임주 쪽이라든지 이런 쪽들을 좀 공략을 한다, 뭐 이 포트를 뭐 넣는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뭐 소비주 쪽에서도 뭐 순환매로 노리면서 뭐 게임주를 공략할 수 있겠지만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도 쉽게 뭐 이렇게 종목들이 무너지거나 할 것 같지는 않아서 이쪽에는 업종들을 계속 보되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 떠 있는 건 공략하지 마시고 그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아직 덜 움직인 중소형 건설주라든지 아니면 덜 움직인 뭐 얘기해봤자 뭐 여기 있는 덜 움직인 조선주를 찾으면 되는데 거의 없다라고 보고요. 그렇죠. 철강주도 마찬가지지만 없다라고 보지만 잘 찾다 보면은 그래도 한두 개 정도는 남아 있어요. 근데 많이 남아 있는 쪽은 제가 아침에도 계속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많이 남아 있는 쪽은 아침마다 이 종목을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봐서는 엔터주 쪽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다른 업종에 비해서 엔터주라든지 이런 쪽들이 좀 남아 있고 반면에 뭐 경기 민감주에 포함은 되지는 않지만 증권주 같은 경우도 시장이 올라가면 올라가는데 네. 이 증권주 같은 경우는 움직이게 되면은 이게 강하게 뭐가 움직여야 뭐가 따라 움직이거든요. 근데 아직 그런 흐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건설주들이 많이 올 하반기나 내년에서 많이 올라가야 그 뒤늦게 좀 증권주가 좀 따라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당장은 여기 제가 봐서는 여기 딱 요 키워드 내에서는 네. 경기 민감주 요쪽에서 잘 찾으면은 이쪽 종목에서 순환매로 그래도 7월달, 8월달 적당한 수익은 챙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정수 전문가님께서는 투트랙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죠. 경기 네. 민감주 민감주 안에서도 볼만한 종목들, 중소형 종목들 안에서도 오르지 않은 종목들, 내실 있는 종목들을 공략하면 좋겠다는 말씀과 소비주는 늘 이야기를 또 해오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두말하면 입이 아플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최근에 또 흐름이 좋은 엔터나 또 게임주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또 눈여겨보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상승세가 하반기까지 계속 이어질까요 하는 질문들이
또 올라오고 있어요. 아직 담지 못해서 언제쯤 요걸 그럼 담고 싶은데 담으면 좋을까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코멘트 하실까요? 하반기를 본다고 지금 자리에서? 왜냐면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됐으니까 나 아직 포트에 엔터나 그러니까 뭐 게임주가 7월인데, 없다면. 그러니까 7월인데, 글쎄 8월까지의 전략은 저는 그냥 좋다고 보거든요. 유효하다. 예. 근데 이제 8월이 넘어가는 부분들은 신이 아니고서는 맞출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단기적인 부분에서만. 그렇죠. 7월, 8월을 보고 그 다음에 9월을 내다보면서 그 다음에 하반기를 볼 수는 있겠는데요. 8월이 갔는데 느낌이 이상하면 거기서는 다 던지고 다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느낌이 이상하면이라고 했어요. 근데 느낌이 되게 좋거나 그러면 이거는 계속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하반기까지 계속 갔을 만한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와 같은 마음인데 7월 달, 8월 달 잘 가고 좋아지고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막 좋은 흐름들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갑자기 막 중간에 막 대형주, 예를 들어서 대형주 막 급락 나오고 예전에 뭐 도이치 사태처럼 막 애들 막 사고 치고 그다음에 뭐 신용 위기 막 나오고 막 이런 얘기 나와주면서 갑자기 그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막 그렇죠? 막 10% 해가지고 막 미국 시장 막 500포인트 빠져 있고 막 이런 상황들 한 번, 두 번 나오게 되면 그러면 뭐 그때서는 현금이 최고겠죠. 근데 아직은 제가 볼 때에서는 8월 달까지는 좀 유효하니까 8월 달까지 잘 넘기면 그때에서는 뭐 하반기까지도 저는 계속 간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특히 뭐 소비주 같은 경우들은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가는 거가 아직 그 코로나 변이 별것도 아닌데 그렇죠? 사망자가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별것도 아니라는 얘기는 확진자는 많이 나오는데 아직 사망자가 영국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 올해 2월 달 대비 이게 급증하면서 그 정도까지 수준은 아니고요. 많이 줄은 상태에서 줄은 거에서 조금 늘고는 있는데 그냥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뭐 소비주라든지 경기 민감주라든지 아직 꺾이는 흐름도 아니고 꺾일 생각도 없는 것 같아서 저는 뭐 하반기까지는 일단은 여기 이 흐름에서는 좋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게임주 안에서도 뭐 훈풍이 계속 불어오고 있죠. 판호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앞으로 뭐 성장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라든지 지금 이 시점에서는 게임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나 8월 이후의 시장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또 흐름을 체크하고 일단 접근을 해야 시진핑 된다. 주석이 한번 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한번 오는 것도 한번 봐야 돼요. 중국과 관련된 이슈. 그렇죠. 왔는데 네네. 게임주가 급락을 한다. 그러면 뉴스에 파는 거거든요. 아하,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대감이 지금 움직인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전까지는 아직은 중국 소비주, 뭐 국내 소비주 둘 다 아직까지 유효하다.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종수 전문가님께서 경기 민감주와 그리고 소비주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은 또 해운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왠지 해운 하실 것 같고 또 하나 키워드를 또 고른다면 뭐가 있을까요? 키워드를 이제 대본에 이제 소비주로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네. 보시고 싶은 거 보셔도 돼요. 소비주로 넣어야 되는데 일단 제가 키워드를 잘못 적어 놓은 것 같아요. 뭐 근데 뭐 소비주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네. 경기 민감주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섹터인데 하는 게 그러죠? 이제 네. 섹터를 이제 이렇게 딱 찝어서 말하기보다는 이제 종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릴까 해서 네네. 선별을 했는데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어찌됐든 이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그렇죠. 실적이 좋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에 이제 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 부분으로 좀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해운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LG전자라든지 뭐 이런 대형주들 위주도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도 좋고 실적도 좋게 나올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경기는 회복세고 그렇다면 뭐 사람들의 소비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오늘 뭐 있는 키워드들은 제가 봤을 때 뭐 전체적으로 뭐 아이디어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해운주 중에서는 뭐 HMM하고 뭐 페노션 그리고 그렇죠. 대한해운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TK케미칼까지 SM 상선에 이제 상장 이슈가 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드렸는데 네. 어찌됐든 간에 이제 지금 뭐 운임 지수가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뭐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물동량이 늘어나니까 해운 지수가 계속 운임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해운주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는 부분이고 뭐 컨센서스 자체에 이미 다 좋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예상을 했던 대로 2분기 실적도 괜찮게 나올 거고 주유소에서 이제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었죠. HMM 같은 경우는 네. 2분기 실적 지금 선봉량
훨씬 많이 늘어났고요. 그러면 선봉량이 늘어났다는 것은 많은 물동량을 갖다 실어 나를 수 있다라는 거고 실적은 더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운임이 높아졌다라는 것은 뭐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해운 지수는 뭐 오늘도 보니까 또 상승 흐름이 나왔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단기간에 꺾이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배를 한 척 주문을 넣어서 만들어지는 데는 1.5년에서 2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경기가 좋아진다는 부분, 그 다음에 운임료가 상승한다는 부분 때문에 각 해운사들에서 발주를 넣어놓은 그런 선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인도를 받아가지고 이 뭐 운임에 이렇게 투입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해운 운임이 상승하는 흐름들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3분기 한 4분기까지는 추가적으로 좀 상승할 가능성이 해운 쪽은 높지 않겠나. 그러니까 경기가 꺾이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계속 올라간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뭐 미국 GDP 상승률 뭐 7.4%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것들 생각했을 때는 뭐 해운이 안 좋아질 가능성은 좀 적다.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동안에 이제 성장성을 좀 논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 뭐 가전 파는 회사 뭐 볼 게 뭐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실적은 나오겠지만 그게 이제 한계치가 있다라고 봤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모바일 산업이 정말 잘 돼서 시장에서 어떤 글로벌적으로 히트를 쳤다고 했으면 새로운 이제 레벨업이 됐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이 그렇죠. 오히려 잘라냈죠. 네, 요번에 이제 전장 산업을 신사업 동력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구조조정이 끝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서 좀 앞으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실적 시즌에 앞으로 실적이 괜찮게 나올 종목들 주가에 선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라면 제 생각에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어느 정도의 지금 신고가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한 차례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텐데 그때 그동안 좀 못 올랐던 대형주들이 좀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 한 6개월에 7개월 정도 거의 횡보하는 흐름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대형주들도 조금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측면에서 그중에 뭐 LG전자를 제가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삼성전자야 7월 7일 날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는 거 다 알고 있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올 초만 해도 뭐 10만 전자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 게 상반기 초였는데 지금 계속 8만 전자로서 좀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모습이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 그게 주가에 반영이 아직 안 되어 있으니까 기대해 볼 법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주가에 한 단계 올라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앞으로 나올 실적이라든지 네. 그리고 새로운 이제 전장 산업을 진행한다라는 부분에서 네. 그리고 이제 OLED라는 부분을 생각해봤을 때 LG 디스플레이 이제 자회사로 들어가 있는 연결 그렇죠. 재무제표로 잡히거든요. 네. 그런데 아시겠지만 뭐 이제 디스플레이 시장이 LCD에서 OLED로 이제 전환이 되는 맞습니다. 시점이에요. 그 이유가 LCD에 대한 이제 마켓 셰어를 이 중국이 좀 많이 가져가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 가격을 갖다 굉장히 올려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진율이 TV를 만든다든지 디스플레이를 만들었을 때 마진율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럼 굳이 OLED를 안 쓰고 LCD를 쓸 이유가 없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삼성전자에서도 LG 디스플레이에다가 뭐 5조 정도의 수주를 준 부분이고요. 네. 그런 것들 생각한다면 실적 대비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기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대형주들 다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네. 못 올라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올라갈 명분을 찾고 있는데 그렇죠. 실적 시즌이니까 이쪽이 명분을 찾아서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나라고 보는 거죠. 네, LG전자 어느 부분에서 좀 점프업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됨과 동시에 이번 실적 시즌에 어떻게 주가가 반응을 좀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또 들어왔는데요. 아까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화장품주는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신가 봐요. 또 화장품 관련돼서는 소비주로도 묶이니까 그렇죠, 소비주로 궁금하실 것 묶이고. 같은데. 네. 화장품 소비주로 묶이면서 계속 그 연기금에서 또 화장품 업종 또 본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네. 소비주 화장품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델타 변이 때문에 가장 그래도 소비 쪽에서 그래도 잘 올라갔었던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뭐 AVCNC라든지 그 외에서도 종목이 많이 갔었어요. 많이 가다 보니까 또 조정도 지금 세게 나오는데
시진핑 주석이 언제 한번 오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 오기 전까지는 다시 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냐면은 중국 소비주 관련주들이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은 게임주라든지 뭐 여행 아니면 뭐 항공 뭐 이런 관련주들이 이제 대부분이다 보니까 면세점 관련주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슈가 되면 움직일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면 그때서는 안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삼성전자 얘기할 때 끼어들려다 말았었는데 네. 그 삼성전자 10만 원 간다는 얘기 안 했었으면 10만 원 갔을 거예요. 그런 기대감이 주가를 막아선 거군요. 그렇죠. 네. 10만 전자 간다, 10만 전자 간다라고 하도들 얘기하니까 그랬던 네. 건데 사실 그 삼성전자 10만 전자 간다라고 얘기를 제가 5만 원일 때 얘기했거든요. 아무도 8만 전자, 저는 8만 전자, 9만 전자 다 필요 없고 10만 전자 간다고 그냥 대충 얘기한 거예요, 그냥. 네. 장이 좋을 것 같으니까 얘기했던 건데 뭐 가든 안 가든. 근데 지금 상황에는 언젠가는 가기야 하겠죠. 언젠가 가긴 하겠는데 모든 사람들이 딱 간다라고 외치게 되면 청개구리처럼 잘 안 갑니다. 그러니까 딱 96,800원, 딱 3,200원만 올라갔으면 10만 원 되는 거였는데 네. 거길 못 가고 좀 내려왔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그 간다라고 보게 되면 그때서는 여러분들이 빠져나올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 남들 다 안 쳐다볼 때에서 위험하다 생각할 때는 오히려 주워 담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종목을 공략할 때에서 우량주를 공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실주를 가지고 그렇게 잣대를 들이밀게 되면 정말로 그 종목이 상장 폐지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남들 다 안 쳐다볼 때에서 쳐다보지 남들 안 좋으니까 안 쳐다보겠죠. 급락하는 거 그럴 때 보시는 게 아니고 남들이 그걸 안 쳐다본다는 얘기는 물려 있거나 고생을 해서 그런데 그게 대형주라면.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뭐 지금 말고도 정말 예전에 한 10년 전인가요? 정말 삼성전자가 거의 뭐 천덕꾸러기로 그냥 아예 그냥 쳐다도 안 볼 때가 있었어요. 삼성전자는 재미없다 혹은 뭐 안 가니까 그럴 때가 있었었는데 지금은 삼성전자가 그래도 뭐 주식을 처음 계좌를 트게 되면 셀트리온하고 삼성전자를 산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만큼 사람들 기억 속에 삼성전자는 우량하다라는 거에 인식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도 뭐 삼성전자가 뭐 나중에 10만 원 간다는 거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는데요. 문제는 이게 10만 원 가면은 다른 IT 부품주는 더 많이 가겠죠. 마찬가지 섹터는 틀려도 소비주들도 삼성전자가 10만 원 간다는 얘기는 지수가 간다는 얘기고 지수가 가면 얘만 가는 게 아니고 다른 애들도 다른 업종도 갈 텐데 소비주 같은 경우들은 저는 더 많이 간다고 봅니다. 삼성전자 올라가는 수익률보다는. 그건 나중에 그거는 뚜껑을 열어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올 하반기까지 볼 때에서는 오히려 지금 소비주들을 보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물론 소비주만 보는 건 아닙니다. 소비주도 보고 뭐 경기민감주도 보고 지금 여기 뭐 검색어에 보면 유통도 있는데 당연히 유통도 봐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 움직인 업종들에서 여러분들이 눈독을 잘 들이고 있다가 그런 애들의 수익률과 삼성전자의 수익률을 나중에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 결국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이 잘 쳐다보지 않는 업종에서 은근히 많이 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그런 애들이 되게 많은데 하여튼간 네. 네,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만 안 하신다 그러면 주식하는 데서는 그렇게 슬퍼할 일은 많이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안 간 이유가 바로 나 때문이었다니 하면서 지금 순간 약간 슬퍼지려고 하는데 입이 방정이네요. 앞으로는 그런 얘기 하지 않는 것으로. 왜냐하면 이제 또 이야기를 하다가 그 화장품과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여쭤봤었잖아요. 화장품 관련해서는 이제 아모레퍼시픽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 종목을 이제 봐달라기보다는 이 실적 시즌이라는 게 이제 코로나가 거의 다 끝나가면 화장 더 많이 하겠지? 그럼 그 기대감으로 더 잘 갈 거야 하는 아이디어적으로 접근을 했는데 실적 시즌이라는 건 실제로 기업이 돈을 잘 벌어왔는지 성적표를 열어보니까 생각 이상으로 더 돈을 못 벌었을 때 그 얘기가 떨어지잖아요. 작년 11월 달부터 나와서 그래요. 그렇죠. 너무 오래 전에 나와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새로 나온 게 아니고요. 코로나가 네네. 끝나게 되면은 다들 화장을 할 거다라는 얘기가 작년에 나왔던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여행을 갈 거다도 정말. 그렇죠. 맞아요. 맞아. 여행을 가게 될 그렇죠. 거고, 올림픽도 할 거고. 그래서 따지고 보면 주식을 그때 샀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무섭다고 안 샀어요. 네. 오히려 그때는 무서워서 안 사고. 그래서 공포에 살아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주식을. 그러면 뭐 네. 여러 가지 있지만 실적 시즌은 일단은 기업이 돈을 잘 벌었는지 성적을 봐야 되는 시즌이니까 여행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돈을 잘 못 벌기로 지금 유명한 섹터라서 갖고 계신 분들은 걱정이 크실 것 같아요. 여행 뭐 앞으로 코로나 끝나면 가겠지 하는 그 기대감 하나로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여행주는 여전히 보수적으로 보세요, 두 분? 일단 예전에 전문가님이 소개해 주시고 나서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맞습니다. 이미. 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 지금 화장품주도 아모레퍼시픽만 딱 봐도 그렇고요. 네. 여행주들도 딱 봐도 그렇고 바닥권에서 한 지금 6개월 정도 상승이 나왔어요. 그게 언제냐? 작년에 이제 백신 맞는다, 접종 시작한다, 개발이 완료됐다라는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연초부터 연말부터 이제 백신 접종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네. 때부터 랠리가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벌써 이미 주가는 좀 선반영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여기서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제 생각에는 일단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오고 나면 또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뭐 종목들이 이 중에서 살아남는 분명히 그런 여행사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 여행사들이 좀 더 수혜를 많이 입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뭐 그 기업들을 보면 재무제표는 사실 진짜 정말 좋지 않습니다. 항공사도 네. 그렇고 여행사도 그렇고 그래서 요번에 어떻게 이 기업들이 이 위기를 갖다가 살아남느냐. 그러니까 연말까지 버텨내야 되거든요. 어떻게든. 그렇죠, 그렇죠. 모두 투어 같은 경우 이제 뉴스 보시면 직원들 막 다 희망퇴직 다 받기 시작했고 네. 구조조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덩치를 유지를 하면서 어떻게든 살아남는 기업들이 나중에 이 시장에 남아있는 수요를 갖다가 다 빨아먹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좀 조정 나오는 부분들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 시즌이 도래한다는 걸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실적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사람들이 종목을 갈아타는 흐름들이 많이 나오면 매도세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조정이 좀 나오고 있고 실적 시즌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이런 소멸에 대한 기대감이 생긴다고 하면 다시 한번 또 움직일 수 있는 게 이쪽 관련주들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진짜 살아남기만 한다면 네. 그 여행 수요를 다 그 몇 개의 소수 기업이 가져갈 것 같긴 한데 이정수 전문가님도 비슷하게 보세요, 여행주는? 저도 이제 비슷하게는 보는데요. 일단 저는 그 소비주 쪽에서 여행 관련주들을 추천을 안 했던 이유가 지금 이주연 정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작년도서부터 많이 올라갔어요. 모두투어, 하나투어가 작년부터 잘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잘 올라가는 걸 봤으면서도 저는 공략을 못했던 이유가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과거서부터 그 여행사들의 그 발전이 좀 더디다고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이게 어플의 발달로 꼭 모두투어, 하나투어가 아니더라도요. 물론 얘네들도 맞춰서 뭐 어플 개발하고 하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그 어느 정도 어플에 대한 지식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도 그냥 앱을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앱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사가 아닌데 그런 앱들이 나와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여행을 그걸 공유를 하고 어디서 티켓도 싸게 사는지, 물론 결국은 뭐 여행사를 거쳐서 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어떤 어플이 나와서 그쪽에서 이제 티켓을 구매를 해주고 뭐 그런 대행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나와버리게 되면 이것도 그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아야 되는데 낮아버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는 잠깐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적들이 예전에서도 잘 안 나오고 잠깐 여행주들이 그러니까 그 안 좋을 때에서는 이게 정말 실적이 많이 안 좋아서 많이 삐그덕거릴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는 좋은데 내지는 다른 종목들은 잘 움직이는데 예전에 하나투어랑 모두투어는 이렇게 돼서 사장되는구나 할 정도의 상황이 안 좋을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코로나 사태 버티고 나서 다시 지금 살아난다고 하지만 지금 이주연 전문가님 얘기했던 것처럼 희망퇴직을 받고 뭘 하고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게 뭐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될 건지 아니면 뭐 키오스크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돼버리게 되면 덩치가 좀 많이 줄어들 수도 있겠다는 좀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그래서 저는 이쪽이 좀 손이 잘 나가잖아요. 여행주들은. 그냥 여행주들은 그냥 테마주의 느낌인 것 같고 오히려 이쪽보다는 항공 같은 경우는 진입장벽이 높잖아요. 왜냐하면 비행기가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그렇죠? 비행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사업이니까 그래서 항공 섹터 같은 경우는 여행에서 항공 섹터들은 그래도 살아남으면서 어떻게든 간에 다시 살아나서 움직일 것 같고 그리고 많은 인식들이 작년하고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도 이제 주말에 작년하고 이제 올해하고 보게 되면 물론 이제 60대, 70대 되시는 분들이 이제 그 백신을 맞으셨으니까 그랬겠지만 예전에서는 이렇게 앞에 뭐 아파트 앞에 이게 뭐 놀이터 앞에 이런 데 모여가지고 막 그 음주 가무하시거나 뭐 놀으시거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전혀. 그렇죠? 원래 그렇게 해서 안 돼. 근데 뭐 평일날 뭐 낮에 혹은 뭐 주말에 낮에 잠깐 뭐 그런 경우들을 제가 지나가면서 많이 봐요. 왜냐면 제가 주말에 자전거를 타고 여기저기 잘 돌아다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죠. 물론 마스크는 쓰시지만
작년과의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작년에서는 그렇게 되게 되면 신고가 들어가거나 굉장히 뭔가 크게 제재가 들어가거나 뉴스에 나오죠. 그렇죠? 뉴스에 나와서 완전 역적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서로가 약간 좀 그런 부분들이 좀 풀어진 것 같은. 왜냐하면은 백신을 맞았다라는 부분에서 뭐 마스크 쓰고 모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나아졌기 때문에 여행 같은 경우들도 점차적으로 좀 더 풀리는 느낌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저는 7월 7일 날에 그 영화 이제 개봉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블랙 위도우가 개봉을 하고 나서 500만, 700만이 모이고 나서 보고 나서 그 다음 상황들이 정말 그 안 좋은 상황들로 막 전개가 되는 게 아니고 별일이 없다라는 상황이 전개가 되면 그거 딱 한 달 걸릴 것 같아요. 그럼 8월 달 봤는데 사람들 그렇게 영화 보고 했는데도 별 문제가 없다면 저는 그러면은 나라에서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11월 집단 면역 얘기 나와주면서 소비주들이 올 하반기에서는 오히려 왜냐면 사람들이 이미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모여도 별로 안 걸리네, 안 죽네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은 이거는 풀어지겠죠 당연히. 그러면 소비주들은 올 하반기에서는 정말 좀 크게 움직일 수 있는 흐름들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주식 뇌구조로 오늘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실적 시즌에 대해서 대비하는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자, 여기서 좀 정리를 하고요. 저희는 1부와 2부가 코너가 바뀐 채로 오늘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종목 진품 명품을 만나볼까 합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이제 감정가를 새로 쓰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지 함께 볼까요? 네,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지금 접수가 됐습니다. 신세계, CJ-ENM, SK이노베이션, S-오일, 한국조선해양 도착을 했고요. 다음 종목들 볼까요? 네, HMM, 대한항공, 강원랜드, 코스맥스, 호텔신라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확실히 경기 민감주 위주로 종목을 저희가 좀 추렸는데 여러 가지 굵직한 실적 발표를 앞둔 종목들의 이름들이 눈에 보입니다. 일단 첫 번째 오늘 감정가를 받아볼 종목 CJ-ENM이네요. 제가 듣기로는 두 분 다 이 종목을 준비를 해주셨다고 들어서 순서대로 들어보겠습니다. 이주연 전문가님, CJ-ENM 어떻게 보시나요? 뭐 CJ-ENM 굉장히 좋게 보고 있죠. 네, 아무래도 포트에도 있죠. 네, 네. 이제 주유소 포트폴리오에 이제 들어가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네. 제가 안 좋게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주가도 잘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엔터주들이라든지 이제 이 컨텐츠, 음악이라든지 영화, 드라마 뭐 이런 부분들에서 IP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고 올해 이런 부분들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이제 연말 강연회 때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뭐 주가는 조금 지지부진할 수 있는 그런 시총 사이즈다 보니까 가장 늦게 이제 이야기를 좀 드렸고 포트에 편입했던 종목이 이제 CJ-ENM이에요. 요번에 이제 이 OTT라는 이 플랫폼 사업 그러니까 네. 이제 뭐 디즈니 플러스도 있고 넷플릭스도 있고 뭐 HBO에서도 이제 진행하는 게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OTT 업체가 한 120개 정도가 넘어갈 정도로 많이 많네요.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에서도 지금 뭐 시즌이라든지 웨이브라든지 티빙이라든지 네. 굉장히 이제 굵직한 것들 이렇게 세 개가 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그 OTT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서 이 컨텐츠를 생산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컨텐츠 사용 수수료 인상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기존에 이 뭐 LG U+의 모바일로 볼 수 있었던 그런 CJ-ENM의 뭐 TVN이라든지 그동안에 했던 예능이라든지 드라마 이런 부분들을 그냥 뭐 볼 수 있었다면 그 가격을 갖다 한 10배 정도, 한 1107% 정도를 갖다가 인상을 해달라고 이번에 요구를 했어요.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배짱을 좀 튕기면서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할 수 있었던 게 만약에 CJ-ENM이 티빙이라는 이 OTT 회사를 가지고 있지 못했다면 그러지 못했을 텐데 네. 지금 이 IPTV 업체들에게 굉장히 좀 큰 폭의 인상을 요구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앞으로는 CJ-ENM의 컨텐츠를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뭐 KT랑은 계속 협의 진행 중이고요. 요게 협의가 받아들여지게 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에 좀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네이버 플러스가 요번에 이제 티빙 네이버 플러스의 가입자들은 티빙을 무료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휴가 되면서 한 400억 정도를 또 티빙에 투자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뭐 정말 이야기 드릴 거는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뭐요 정도로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티빙 가입자가 100만이래요. 그리고 7,800원이 최저 그 1인 혼자서 볼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월별로 들어오는 매출을 생각했을 때 최저로만 잡아도. 그렇죠. 네. 굉장히 이제 큰 매출이고, 근데 이 100만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느냐 이 부분인데 네. 연말까지 800만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 만약에 예상대로 800만을 달성을 할 경우에는 1년에 한 3천억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는 국내 OTT 기업 중에 굉장히 공용으로 거듭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웨이브, 그다음에 시즌이랑 이렇게 좀 합병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지금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망은 굉장히 밝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단기 감정가는 얼마 정도로 설정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저희 목표가 이제 18만원이었었거든요. 그렇죠. 주유소에서. 네네. 근데 이제 지난번에 한 차례 19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20만 원 정도까지는 앞자리 수가 지금 바뀌는 데까지는. 네, 이 추세 저항 라인을 그어보면 20만 원까지는 무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19만 원 정도부터는 매도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서 한 20만 원 정도까지 분할 매도로 끌고 가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안 그래도 최근에 티빙을 결제를 할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저도요. 그쵸. 재미있는 콘텐츠들이 많아가지고. 갑자기 그 웹툰을 영화로 만든 맞아요. 그 샤크 더 비기닝인가? 이게 티빙에서밖에 못 보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보기 위해서라도 내가 가입을 해야 되나? 이게 이러면서. 티빙에서밖에 없는 콘텐츠가 있어가지고 근데 좀 고민이 되잖아요. 1인 가구다 보니까. 그 네이버 결제 많이 하시면은 네이버 결제 그 뭐 VIP 비슷한 거 있어요. 네네. 그거를 뭐 프리미엄 같은 게 있나? 네, 네. 있어요. 그걸 결제를 하면 적립금을 많이 주거든요. 네네. 근데 티빙을 그 기본 그거를 줘요.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서 가격을 좀만 더 보태면 네. 업그레이드해서 조금 더 많은 채널을 볼 수 있는. 저 안 그래도 굉장히 여기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네이버 체크카드 열심히 쓰고 있고. 그러면서 무조건 네. 쓰시기 좋아요. 그게 그래요? 네. 적립이 정말 많이 돼요. 이렇게 또 꼼꼼한 소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걸 또 챙겨봐야 되는데 아무튼 좋은 네. 소스 감사합니다, 위원님. 그런 의미에서 네. CJENM 그럼 티빙 보세요, 위원님 혹시? 저도 구독자이긴 한데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걸 하면은 기본을 준다니까요. 부럽다. 네. 구독자이긴 한데 티빙을 잘 보질 않아요. 그럼 그거 저 주세요, 정말. 줄 수 있나요, 이거? 아이디를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줄 수 네.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저는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보거든요. 그러니까 있는데 잘 안 봐요. 그러니까 가입이 여러 가지가 돼 있어요. 근데 그 가입이 여러 가지 돼 있는 입장에서는 디즈니 플러스를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만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다들 기다리고 있겠죠. 네, 저는 넷플릭스 그다음에 시즌 네. 이것도 지금 깔려 있고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집에서 보고 있는 거니까. 구독 그리고 많으시네요. 웨이브 되어 있고 웨이브도 지금 왓챠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4개를 지금 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게 아니고 집에 이렇게 깔려 있다라는 OTT 거예요. 왕이네요. OTT 왕. 네. 근데 다 없애고 디즈니 플러스로 가려고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커뮤니티 사이트에 그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국내에서도 그거에 맞춰서 티빙이라든지 아까 이준 전문가님이 얘기처럼 국내에서도 그거를 뒤지지 않게 서비스를 강하게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 결국은 돌고 돌면서 저는 그래도 우리나라 컨텐츠가 결국은 이길 거라 봅니다. 파이팅 하시고. CJENM 그럼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저도 이 CJ ENM을 좋게 보고 있는데요. 저도 이게 실전 매매 정수에서 3월 15일 날에 한번 추천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CJ ENM, CJ CGV 그다음에 이제 영화 콘텐츠 관련 제작사라든지 영화 콘텐츠, 드라마 콘텐츠 이런 부분들이 갈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작년에 초록뱀을 추천을 하고 관련된 이제 뭐 작년에 키스도 추천하고 초록뱀도 추천하고 이쪽 영화 산업 드라마 쪽을 추천하면서 작년에 했던 얘기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여기저기서 주워 듣는 그게 많아요. 주워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애플 TV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그때서부터 있었어요. 작년 8월 달에.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도 들어온다는 얘기가 작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넷플릭스가 지금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사실이에요. 그게 작년에 이미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그 얘기를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무도 이쪽 컨텐츠 관련주들을 매집을 하거나 하신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안 움직이면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지금에서 움직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작년에 이제 넷플릭스가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에 이미 그 사용자가 꽉 찼죠. 그래서 얘네들은 아시아 쪽으로 눈을 돌리고 싶은데
한국이라는 콘텐츠를 잡아서 동남아시아나 아니면 인도라든지 중동이라든지 이런 데 진출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분명히 들어오고 투자가 들어올 거다 해갖고 그때 당시 투자가 들어오는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그러면 미래를 볼 때에서 이쪽 콘텐츠 관련주들은 좋겠구나. 근데 딱 보니까 초록뱀도 물론 좋아요. 뭐 키스도 좋고 IHQ도 좋고 이런 이제 제약사들 다 좋긴 좋은데 대기업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CJ 그룹에서 이거를 분명히 크게 키우기 위해서 왜냐면은 대기업이면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더 총알이 더 많으니까 그죠? 자금력이 더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에서 이 CJ ENM도 차트를 볼게요. 차트를 보게 되면 바닥에 있었죠. 그래서 요 바닥에서 움직이게 되면 저도 단기적으로도 저도 한 20만 원은 무난할 거라 보는데 지금 시장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호락호락하다는 얘기는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요만큼 올라가면 꺾일 것 같잖아요. 혹은 요만큼 올라가면 많이 올라간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나중에서 보게 되면 이거 정말로 크게 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정말 나중에 정말 크게 보면 40만 원도 생각을 하거든요. 못 갈 것 같죠. 그게 근데 참 그래요. 이게 대형주들은요. 이게 짧게 보면 안 돼요. 1년을 보지 말고 5년, 10년을 봐야 됩니다. 그럼 얘네들은 지들이 돈 벌고 싶어갖고 뛰어 올릴 텐데 이슈도 있고 그러면은 이게 단기적으로 저도 20만 원 적었지만 그 이상 충분히 간다고 봐요. 그러니까 조정받으면은 이런 종목들을 이거 바닥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종목들을 사셔야 되는데 지금 있는 이슈들은 최근에 강하게 움직인 게 이제 2분기 실적들이 뭐 오늘도 기사들 다 많이 나오죠. 반도체, 자동차, 그러니까 여행 빼놓고 나머지들은 다 실적들이 다 좋다라는 거를 다 이미 벌써 다 공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뭐 실적 뭐 꼭 언제 발표되면 뭐 되겠지? 이미 가이던스라든지 컨센서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미 벌써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도 마찬가지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 상회 전망 이미 기업 레포트 보게 되면요. 자세하게 얼마 정도 될 거라고 다 이미 벌써 뚜룩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티빙에 대해서 아까 이전 정부에 말씀드렸지만 티빙 투자가 본격화가 되면서 네이버 제휴 효과로 이익의 가이던스가 상향이 될 것이다. 이것도 기대감이죠.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됐지만 반영이 계속 되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뭐 메타버스 관련주로 같이 또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CJ 그룹주들 흐름은 그러니까 CJ ENM뿐만 아니라 CJ 제일제당 음식업종이죠. 저는 CJ 그룹주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과거에서 제가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SK 그룹을 그렇게 좋아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좋아하는 이유가 바닥에 있고 네. 얘네들이 하는 사업마다 잘 되니까. 그래서 최태원 회장이 참 기업을 잘 이끄는구나. 그래서 삼성전자가 무너지더라도 얘네들이 삼성전자 역할을 할 수 있겠다 할 정도의 반도체 수직 계열화 일어났죠. 에너지 가지고 있죠. 돈 되는 사업을 다 건드린 거예요. 통신도 마찬가지고. 그걸 보면서 야, 참 기업 잘 꾸린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쪽은 이제 어느 정도 움직였으니 지금은 이제 CJ가 저는 좀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CJ 그룹이 IT 쪽은 아니지만 컨텐츠 사업이라든지 음식업종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좀 더 지금 전 바닥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CJ ENM은 마음으로서는 40만 원 갔으면 좋겠는데 단기적으로만 20만 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네. 영화 콘텐츠, 영화 소비주는 이제 시작이다라는 코멘트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CJ 쪽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계시는 걸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표가 40만 원을 상향 조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그렇게 지금 당장이 아니고 지금 저 팔랑귀라고 했잖아요, 위원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네. 강력하게 20만 원 이상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단기는 20만 원이죠. 단기는 20만 원. 아 근데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여요. 뭐 800만에서 뭐 네. 1억이 될 수도 있는 거, 아시아 시장을 다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대기업이 좋긴 좋네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미 나왔던 얘기가 네. 우리나라 콘텐츠가 세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대기업에서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단 대한민국이라는 이 사람들 IQ가 높다라는 건 전 세계 인정이 된 거고. 네네. 저는 해외 기업하고 싸워서 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 작은 나라에서 콘텐츠로 지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수출하고 있는 나라가 그렇죠. 거의 없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는 컨텐츠다. K 컨텐츠 가자. 그렇죠. 네, 이렇게 국가에 대한 사랑이 무슨 샘솟는 방송으로 마무리가 될까 해서 좀 그런데 아무튼 CJ 그룹계열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볼만하다 그렇죠.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CJ ENM을 좀 필두로. 알겠습니다. 두 분의 또 감정과도 일치하니까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감정서를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이주연 전문가님의 감정가입니다. 중기적으로 20만 원 선 18만 원에서 19만 원으로 19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을 해주셨습니다. 한 줄 정리 들어볼게요.
네, 영상 콘텐츠 영화 소비주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감정가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감정가가 일치했죠. 20만 원으로 동일했습니다.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리고요. 한 줄 정리 들어보면 역시 K 콘텐츠 하면 티빙이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두 분과 또 실적 시즌 대비해서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지금 1부 마무리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2부에서는 여러분들 늘 그렇다시피 히든 종목에 대한 이야기부터 실적 시즌을 대비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준비를 해둘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